자, 8장 4절 쿼드라틱 폼. 섹션 8.4 쿼드라틱 폼. 여기 동영상 강의들하고 렉처 노트하고 다 우리말 렉처 노트는 여기 있어요. 영어 렉처 노트는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들 많이 봤죠? 이게 그 타원 그리는 그런 식이었죠. 2차 식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요런 식으로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 있죠. 요거 곱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곱하면 요거 나오죠. 앞에 부분은 요 제곱제 두 텀씩 있는 것들 묶고 요 한 텀 있는 거 묶고 상수 있는 거 묶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이 쿼드라틱 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게 이 쿼드라틱 폼이죠. 이게 원이고 이게 타원이고 이게 이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고 엘립틱 이퀘이션이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가 이게 이제 엘립스 이게 타원이고 요게 하이퍼볼라고 그리고 요게 파라볼라죠. 파라볼라 엘립틱 서클 이게 타원 이게 파라볼라 그다음에 이게 하이퍼볼라 이게 파라볼라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자 이런 식들을 배워온 거예요. 자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다루는 방법을 지금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퀘이션이 있으면 이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완전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바로 타원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x축이 4, y축의 반지름이 3인 그런 타원이었죠. 요거는 뭐였냐면 이게 바로 이제 하이퍼볼라였죠. 이게 마이너스이면. 그리고 요렇게 된 것은 이게 바로 하이퍼볼라였죠. 그죠?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인프리티 프로브. 이퀘이션을 똑같이 주고, 그러고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 세 개씩을 다 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타원. 하이퍼볼라, 파라볼라.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실제로 책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그림이 전부 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어넣어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그냥, 요런 거는 y제곱이 9니까 y는 3하고 마이너스 3, 그냥 라인으로 나타나죠. 그건 특수한 경우지. 이것이 쫙 펴진 경우죠. 그런 경우는 디제너레이트 한 케이스라 그래요. 이렇게. 원점 하나밖에 없는. 3식인데.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인 경우에 이건 것도 y 이퀄 x 또는 y 이퀄 마이너스 x 라인 이렇게 이거의 특수한 경우 이게 그냥 직선으로 쫙 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디제너레이트 된 코닉 섹션이라 그래요.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다룰 때 이런 것하고 요 특수한 경우 요걸 이제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행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타원인데 축이동한 거죠. x를 3만큼 옮겨주고 y를 1만큼 위로 옮겨준 그런 식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식도 다 축이동하고 완전 제곱하면은 이런 식의 모양식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죠.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f 이퀄 제로 이런 식은 이런 모양이 있는 건 다 완전 제곱하고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2차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특수한 경우는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축이동을 해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실제로 원래 그림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건데 세축으로 옮겨놓고 나면 이렇게 세축에서는 이렇게 빨간식으로 보이게 세축에서는 딱 이렇게 보여진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린 걸 요만큼 옮긴 것이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옮겨준 것이죠. 자 그림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비헤이비어들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 중요한 건 요 앞부분이에요. ax제곱 플러스 2bxy 플러스 cy제곱. 요 부분이 중요해. 왜냐면 나머지는 다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서 다 없어질 수 있죠. x항, y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지. 그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으니까 남는 건 요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걸 바로 우리가 쿼드라틱 폼이라 그래. 자, 그럼 이것들은 쿼드라틱 폼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쿼드라틱 폼이 아닌 거예요. 그쵸? 쿼드라틱 폼의 특징은 뭐냐면, x제곱, xy, y제곱, 요 세 개의 텀에 대한 코에피시언트만 있는 거야. 여긴 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3x, 또 1,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리니어 텀, 요건 리니어 텀이고, 요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하면 쿼드라틱 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쿼드라틱 폼을 바꿔주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요것은 벡터 곱하기 행렬 곱하기 벡터로 이해할 수 있죠. X 트랜스포즈 AX로 이해할 수 있죠. X 트랜스포즈 X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것들은 요렇게 X 트랜스포즈 X, 요거는 요렇게 X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즉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똑같은 식이 요렇게도 쓰여질 수 있고 요렇게도 쓰여질 수 있죠. 근데 언제나 보면 그냥 이게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0인데 요건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요. 요건 대칭 행렬이고 요건 대칭 행렬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요 B가 여기, C가 여기 CXY가 있으면 여기를 2분의 C, 여기는 A는 여기, B는 여기다 놓고 요 오프 다이거널 성분에 C를 2분의 C, 2분의 C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거 곱해주면 뭐가 돼요? 무조건 이게 되지? 요거 곱할 때 2분의 C, 요거 곱할 때 2분의 C 합치면 C가 되니까. 무조건 요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무조건 요 사이에 있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3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XYG하고 여기도 2분의 D, 2분의 E, 2분의 F로 해주면 무조건 대칭 행렬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형식은 무조건 대칭 행렬과 관계된 X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무조건. 대칭 행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3개 변수고 n개 변수 있을 때도 n개 변수가 있을 때도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요것도 똑같은 식으로 요 X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 있어서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AX하고 X하고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지. 즉 이런 식은 다 요렇게 인너 프로덕트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Q of X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게 시메트릭이야. 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메트리가 이게 두 개의 1차 독립인, 그러니까 1차 독립 정도가 아니라 올소노말 아이겐벡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P 트랜스포즈 AP가 대각선 행렬이 되는. 또 대각선 행렬은 닮음이니까 여기 아이겐밸류들이지. 즉 A의 아이겐밸류가 주대각선 성분이 되게 하는 행렬에 P 트랜스포즈 AP가 같아지게 되는 행렬 P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리올소고날 매트릭스가. 자, 요게 R2에서 얘기니까, R2에서의 그 올소고날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R2에서 R2의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로테이션하고 길이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길이가 변하지 않지. 노름이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회전 변환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무조건 다, P는 다 회전 변환이에요. 회전 변환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다. for some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R2에서의 경우에서의 이 2차 형식은 요 P 행렬은 무조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for some 세타 C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복잡한 행렬, 이런 복잡한 것을 이런 대각선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거고, 또 디터미넌트 P는 아이디어 1이 되죠. 이게 P가 올소고날 매트릭스니까. 그리고 P 모양은 이렇고. 그러면 만약에 X를 PX 프라임으로 놓고 X 프라임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란 여기 좌표 변환을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X라는 벡터를 이 P를 이용해서 요렇게 X 프라임, 그러니까 실제로 X 프라임을 P 트랜스포즈 X로 정의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다시 쓰면 X를 PX 프라임으로 썼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Q of X는 이거죠. X가 PX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트랜스포즈 해주면 이렇게 변하죠.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P 트랜스포즈 AP가 여기에 자리하게 되죠. P 트랜스포즈 AP가 뭐야? 주대각, 이렇게 대각선 행렬이죠. 그게 여기 오지. 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해서는 플러스면 어떻게 돼? 여기서 A, B, C였던 게, 여기서는 다, 아이겐 밸류, 람다2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렸지. 그치? 2차 형식이 문제가 바로,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 A에 대한 아이겐 밸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이게 3변수일 때는 어떨까? 4변수일 때는 어떨까?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울 때 2변수일 때에 2차 더함수 이용해서 디터미넌트 이용해서 구하는 거 배웠었죠. 3변수일 때를 안 배웠지. 근데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해질 것 같죠. 근데 이게 변수가 3개였다 그러면 행렬 사이즈만 3차로 늘어나지. 람다1, 람다2, 람다3가 3개가 되지. 여기서 람다1에 이거의 스퀘어, 람다2의 y 프라임의 스퀘어, 플러스 람다3의 g 프라임의 스퀘어로 확정될 수 있겠죠. 4차일 때 어때? 변수 4개일 때.
똑같이 아이겐밸류 4개 있고 n차일 때 어때? n차 행렬. 아이겐밸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극대극소를 구하할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에 쓰는 그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가 다 뭘로 바뀌어? 아이겐밸류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로 바뀌잖아. 이 아이겐밸류가 크면 이게 크게 변할 거고, 아이겐밸류가 작으면 아주 0.001쯤 된다 그러면 이게 아주 이게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쪽으로 변할 거고,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모든 이 함수의 이런 함수, 더군다나 변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n개인 그런 이 복잡한 함수의 문제가 바로 아이겐밸류에 디펜드된 문제로 바뀌어지잖아. 그게 대각화, 2차 형식을 행렬을 이용해 접근한 이유고, 그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2변수 함수까지만 배우고 3변수, 4변수, 5변수 함수는 안 가르쳐줬죠? 도함수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잖아.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를. 미적분학. 배웠어, 안 배웠어? 2변수 함수에 극대극소 하는 건 배웠지? 3변수 함수 배웠어? 5변수 함수 배웠어? 미적분학에서 그 도함수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죠?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 Q of X는 quadratic form without any cross product term in X prime, Y prime coordinate. X prime, Y prime coordinate에서는 X, Y 항이 없어져 버렸죠? 이 완전 제곱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완전 제곱이 바로 행렬의 대각화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완전 제곱식 하는 과정이 행렬의 대각화 과정이에요. X, Y 텀이 없어 버렸잖아. 세 축에서는. 축이동한 거잖아. 자, 그걸 정리하면, suppose A가 그 매트릭스고 람다1과 람다2가 아이겐밸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rotating a coordinate axis, 좌표를 회전시켜서 이 quadratic form x transpose ax는 can be written as following in the new x prime y prime coordinate system.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어떤 축으로 바뀌는 거냐면은 x가 p x 프라임으로 정의해주면 이때 p의 컬럼은 람다1과 람다2에 대응하는 올소노말인 아이겐벡터들이고, P 트랜스포즈 X가 X 프라임 또는 X 이퀄 P X 프라임 이렇게 정의. 이렇게만 해주면, 즉, 그러니까 행렬 A가 있으면 아이겐밸류 찾을 수 있지. 여기 아이겐벡터 P 찾을 수 있지. 그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주면 세 축이 나오죠. P 트랜스포즈. 그러면 세 축도 나왔고 아이겐밸류도 있고, 그러니까 행렬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같은 그 문제를 연습 문제를 해봅시다.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이걸 갖고 행렬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대칭 행렬. 대칭 행렬 아이겐밸류 구했죠. 이렇게. 그치?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구했지. 그래서 올소 노멀라이즈 시켰지. 그래서 행렬 P를 구했지. 그렇지? 그래서 P 트랜스포즈를 X에다 곱해줘서 세축 X 프라임이 나오니까 딱 이렇게 나오잖아. 딱, 이 45도 회전시키는 거죠, 이게? 그거에 보면. 45도 딱 회전시킨 거잖아. 그치? 아이겐밸류가 2, 9, 4죠? 그러니까 단축은 2고, 장축은 4, 2, 9, 4, 9. 이게 이제, 이렇게 4로 나눠주니까 2의 제곱분의,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식을 그릴 때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8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8로 양변을 나눠주면 4분의 이거의 제곱이고 2분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하고 스퀘어 루트 2의 제곱이 이제 2가 되고 이제 4가 되니까 장축은 여기 x축은 2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뭐냐면 2의 제곱분의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스퀘어 루트 2의 제곱분의 y 프라임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요게 2고 요게 스퀘어 루트 2가 되는 것이지. 그게 다 어디서 나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서 나오는 게 되죠. 그리고 요게 k가 점점점 변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것이지? k가 변하면 요 8이 아니라 요게 k라고 있어서 k가 0부터 쭉 변하면, k가 0이면 바로 원점이 되겠지? k가 점점점 커지면 요 타원이 어떻게 돼? 요렇게 이게 뭐라 하지? 이 항아리 같은 모양이 생기겠지. 요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하나는 타원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요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요 식의 모양은 쭉 이렇게 항아리 같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새로운 축에서. 자, 그거 그림 그려준 게 이거예요. 다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는 이런 문제야. 자, 이걸 주고, 이거 스케치하라. 그림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렸어, 그동안? 이거 고등학교 때 그 그리는 방법을 배웠죠? 축이동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고, 그리고 단축, 장축 구하고, 뭐 했었지. 여러분 지금 선형대사각을 배웠어? 고유값을 배웠어? 그리고 직교 대각할 배웠어? 자,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지. 자, 요걸 쓰면은, x 트랜스포즈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25 이퀄 0으로 쓸 수 있죠. 그쵸? 이거 플러스, 이거 곱하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대칭 행렬이지. 요거 행렬 a 아이겐밸류 구하지. 자, 아이겐밸류가 2개 나왔지. 거기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을 구했지. 그랬더니 당연히 그게 디스팅트이고 시메트릭이니까 올소고날이 되지. 노멀라이즈 시켰지. 그래서 p를 구했지. p 구해서 세축을 구했지. x 이퀄 p x 프라임을 이용해서 꼭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세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장축, 단축이 다 구해졌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축이동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축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축에서 완전 제곱식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지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지면 이렇게 되지. 이게 축이동이 이제 한번 생긴 거지. 세축이 되고, 그 다음 X축으로, Y축으로, X 프라임 축으로 1만큼, 그리고 Y 프라임 축은 변한 게 없네. 그럼 이 그림을 먼저 그리면 되는 것이죠. 세축에서. 요거를 요 축을 Y 더블 프라임 축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그 Y 더블 프라임 축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되지. 만약 이게 50일 경우에. 그러면 요거는 뭐야? 그냥 타원이잖아. 타원인데 처음 이게 여기서 변환된 게 타원을 앞에서 그러니까 P가 회전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변환이 축이동해 준 거고. X축으로만큼 X 프라임 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요 타원을 회전시켜서 1만큼 X축으로 축이동시켜준 그림이 되지. 이해가 되죠? 똑같은 게 3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차원. 자, 3차원 경우에서 봅시다. 요걸 G라고 놓읍시다. G라고 놓으면 똑같이 G를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엘립틱 파라볼로이드가 이런 식으로 또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이걸 미적분학에서 배웠어.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G로 주어진. 똑같이 2차 형식으로 바꿔주고, 이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해서, 그래서 세축을 만들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게 타원 모양이죠? 타원 모양이지. 근데 G가 0이면 원점이 되는 거고, G가 점점 커져서 10이면 또 20이면 25면 50이면 하면서 점점점 타원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타원이 항아리 모양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모양이에요. 타원 그리고. 자, 그 실제로 그려봅시다. 아이겐밸류를 구했어. 아이겐밸류 50하고 25야.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들을 구했어. 이거 올소고날이에요. 시메트릭 매트릭스 때문에. 그걸 갖고 노멀라이즈 시켜갖고 올소노멀 벡터들을 구했어. 그걸 갖고 행렬을 만들었어. P를 만든 다음에 P 트랜스포즈 AP를 한번 곱해줍시다. P 트랜스포즈 AP를 곱해주면, P 트랜스포즈 AP를 곱해주고, 그 그림을 그리면, 바로 타원 그려지고, 회전된 그림이 바로 그려지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에 설명을 내가 해놓은 거를 한번, 이 주소가 맞던가? 봅시다. 그래요. 2차 형식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응용은, 이건 뭐냐면, n차의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2차 변수 2개인 것만 배웠고, 그것을 2변수를 갖는 3차원 공간에 g equal f of x, y라는 함수만 배웠죠? 근데, 변수가 2개가 아니라 3개일 때, 차이가 뭐겠어? 고유값이 하나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축이 하나 늘어갔을 뿐이지, 4차일 때, 고유값이 4개라는 거 말고 4차 행렬이라는 거 말고 차이가 하나도 없지. 변수가 n개일 때 차이가 n차 행렬이고 고유값이 n개 있을 뿐이지. 그게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그렇지? 근데 2차 형식은 다 대칭 행렬 찾을 수 있지, 거기서부터. 저런 모양이. 그리고 무조건 아이겐밸류를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무조건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를 찾을 수 있지. n개.
그거 노멀라이즈 시킬 수 있지. 그치? 그럼 P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 P만 이용해서 X 이퀄 P, X 프라임 축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양의 정보, 음의 정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얘기하는 게 뭐야? 이게 뭐냐면, 아이겐밸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원래 함수가 극대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고, 그러고, 언제 이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고 하는지를 아는 문제가 다 뭐에 달려있어? 람다 i들에 달려있지? f of 캐피탈 X의 값이 변하는 것이, 변수가 몇 개건 간에, 그 변하는 비헤이비어가 다 고유값에 달려있지. 고유값이 람다 i가 다 포지티브라고 생각해봐. 그럼 X가 커지면 값 전체가 다 커지지. 고유값이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그럼 f of x 값이 x가 커지면 다 마이너스 쪽으로 다 커지지. 그렇지? x가 다 0이라고 생각해봐. x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변해도 다 0이지 언제나 값은. 그렇지? 즉 그 벡터 x에 대한 함수의 값이 변화가 다 아이겐밸류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2절이에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니까 지금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는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과 수도 인버스.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예비군 훈련 때문에 참석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여유 있게 나가고. 자, 다음 시간에 we study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and pseudo inverse. Any questions?